협동학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공동 목표, 소집단, 함께 노력, 학습 목표 달성. 그런데 여기서 그냥 모둠만 만들면 협동학습이 될까요? 아닙니다. 모둠을 만들었다고 해서 협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협동학습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리, 왜 이질적인 집단이어야 할까요?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교사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학생들만 한 팀에 배치했어요. 반대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학생들만 다른 팀에 배치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팀은 너무 쉽게 끝내고 못하는 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합니다. 성적, 관심사, 성격,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한 모둠에 배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한 학생이 모든 코딩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구경만 한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2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집단 보상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둠 전체의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잘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못하는 학생도 참여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모둠 전체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단 보상입니다. 집단 보상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활용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한 학생은 화를 내고 한 학생은 말을 하지 않고 한 학생은 자기 주장만 해요. 결국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째 원리가 등장해요. 3번째 원리,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협동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경청하기, 의견 제시하기, 반론 제기하기, 갈등 조정하기, 칭찬하기,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요. 협동학습은 단순히 교과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든 과제는 끝났는데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몇몇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그래서 4번째 원리가 등장했어요. 4번째 원리는 개별적 책무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에게 모든 점수는 공동으로 부여하겠지만 각자의 역할 수행도 따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책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행이 모둠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개별적 책무성입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메신저만으로 협동하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더 많은 일이 일어나요. 표정을 읽고 즉시 질문하고 오해를 바로 해결하죠. 그래서 마지막 원리가 등장합니다. 5번째 원리, 대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주고받죠.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합니다. 이것이 대면적 상호작용이에요. 협동학습은 단순히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의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원리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원리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우리 팀이 성공하고 우리 팀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협동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전체를 잡아보면 협동학습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학습 방법. 그렇다면 협동학습의 장점은 뭘까요? 혼자 공부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협동학습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성공 경험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사소통합니다. 학습 과정의 주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점은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학습에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은 소외될 수도 있어요. 학업 성취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해결 방법은 STAD처럼 집단 보상과 개별 평가를 함께 활용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존성을 높이고 협력 과정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임승차예요. 한 학생이 모든 일을 하고 다른 학생은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의 무임승차의 해결 방법은 개별적 책무성을 강화하고요. 투명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개별적 책무성, 개별 평가.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봉효과와 사회적 태만입니다. 자기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남이 하겠지 하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다른 모둠과 교류하고요. 집단을 너무 크게 구성하지 않고 협동하는 그 방법을 지도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학습보다 집단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죠. 공부보다 잡담이 많아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퀴즈를 활용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외된 학생은 심리적 부담을 느껴요. 해결 방법은 교사가 개입하거나 스캐폴딩을 제공하고 협동 과정을 관찰하고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위축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협동 기술을 지도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수한 학생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 교수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교사가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시험장 인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학습. 원리는 이질적 집단, 집단 보상, 사회적 기술,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장점은 성공 경험, 자존중감, 사회성, 학습 태도, 학업 성취, 학습자 중심 수업, 협력적 의사소통. 단점은 빈익빈 부익부, 무임승차, 봉효과, 사회적 태만. 해결 방법은 집단 보상, 개별 보상, 사회적 의존성 강화, 협동 기술 지도, 교사의 관찰과 피드백입니다.